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 뉴캐슬 축구와 관련하여서 사샘은 리그 9위를 달리고 있으며 뉴캐슬은 어느덧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샘은 지난 빌라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무패 행진이 끝난 곳으로 토트넘과 맨유, 에버튼 등을 상대로 패하지 않으면서 중상위권 진입을 앞두고 있고 FA컵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빌라를 상대로 4골을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로테이션 없이 너무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한 경기 정도의 패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로메오와 디알로가 오드프라우스의 부담을 잘 줄여주고 있기도 하고 채 아담스의 침투도 번뜩입니다. 다음으로 뉴캐슬은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3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20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최하위권으로 강등이 유력하다는 평이었는데 2월에 확실한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덴버는 사루와 함께 수비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기도 하고 기마랑이스는 셸비의 3선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중인 주저닝어 생막시망의 결정에 대한 공백을 모피와 프레이저 등이 잘 채워주게 되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부터 생막시망도 돌아왔기에 트리피어를 제외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사우스햄튼 뉴캐슬 이 두 곳에 있어서 뉴캐슬은 원정에서 굳이 무리를 해서 승점 3점을 노리게 되는 운영보다는 패하지 않는 데에 있어서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빌라전 대패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세미 홈에서 적극적인 공격의 시도에 나서겠지만 셸비와 롱스테프 기마랑이스 등 수비력이 좋은 3선이 중원에 나서게 될 뉴캐슬 수비 라인을 쉽게 돌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뉴캐슬이 수비에 중점을 두고 나서 경기를 운영을 할 것이고 사셈이 큰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우스햄튼 리그에서는 9위로 무승승 승패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하게 깨져버린 곳으로 경기를 주도를 해놓고도 유효한 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0대 4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등도 유럽 대항전에 있어서도 넘볼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워드 프라우즈가 핵심적인 미드필더라는 점은 부정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온더볼의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데드볼 상황에 있어서는 킥과 측면으로 전환이 되는 패스로 인해서 세트피스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노릴 수 있기도 합니다. 아담스 볼과 같이 공중볼 싸움이 있어서 능한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노리고 있는 전략이 주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도 하며 다만 뉴캐슬이 점유율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라인을 내리고 나서 다이렉트한 공격을 주로 한다는 면에 있어서 롱킥을 통하고 있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은 크게 기대를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세트피스에서의 1득점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햄튼 뉴캐슬 축구 최근 경기에 있어서 아스톤 빌라 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적절하게 제어를 하지 못합니다. 침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허용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곳으로 드리블에 능한 상대방의 공격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측면과 하프 페이스를 공략하게 된다면 수비벽이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의 경기에 있어서 점유율을 6대 4로 앞서 놓고 나서 역습을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뉴캐슬 팀 역시나 역습에 강한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훌륭한 교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강한 것과는 별개로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도 12실점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기에 뉴캐슬의 장신 공격수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며 결장자는 메카시, 리앙코 살리수 텔라 롱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뉴캐슬 리그에서는 14위로 승승무승승 투자의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우스햄튼 뉴캐슬 강등권과의 차이에 있어서도 승점은 7점 차로 차이를 제법 벌린 곳으로 현재에도 매우 잘하고 있는 페이스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생막시맹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를 축으로 공격을 전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미 상대방이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 역습 차단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약점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 생막시맹이 스피드와 드리블에 성공 평균적으로 4.5회를 바탕으로 하여서 라인을 허무게 되는 그림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에
세트피스에서 우드의 머리를 노려보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트피리어가 부재를 하여서 명확한 키커가 선정이 되는 것이 먼저인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부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생막시맹의 컨디션은 변수이기는 하지만 출전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줄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곳은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미드필더의 킥에 대한 능력으로 인해서 빈 공간을 공략을 하게 되는 빈도가 높았으므로 이를 예방을 하기 위함으로 직전의 경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점유율을 가져오고도 경기를 내준 바가 있기에 공간만 주지 않고서 다이렉트한 역습으로만 연결을 할 수 있는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득 쥐고 있는 곳입니다. 이적 시장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수비진의 보강에 힘을 쓰기도 한 곳입니다. 사우스햄튼 뉴캐슬 축구 잘 알아보시고 난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